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디폴트가 합의를 이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투자자들이 크게 반색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시장은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합의 이후에 표결이 들어갈 예정인데, 합의가 됐으면 표결은 하나마나 이제 그냥 형식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디폴트 합의. 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힘을 불어넣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장에서 반대 매매가 무지막지하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동시호가에서 그 하한가 나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았었던 거 한번 보셨던 것 같은데요. 자, 반대 매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증거금 없으시죠? 그러면 막 가져다가 아침에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털리고 있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 또 그냥 자발적으로 던지고 있는 물량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현금화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전의 수준으로 회귀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비단 하이닉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증권사들이 웬만한 기업들 전부 다 목표 주가 하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 자, 이것은 이제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잘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목표 주가를 내린다는데 뭐가 잘 됐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자, 그 이야기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절기상 한로입니다. 찬 이슬이 맺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추워졌다는 이야기죠. 자, 한로가 지나면 이제 제비도 강남으로 돌아간다. 즉,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갈 테야. 이런 것도 있고요. 가을 곡식은 찬 이슬에 연근다. 이런 속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곡식이 무르익는 그러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낮에는 따뜻하고, 그 다음에 밤과 아침에는 좀 쌀쌀한 그런 날씨들. 자,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되었고요. 이제 곡식이 이제 풍성하게 익어가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면 추수철이 다가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계좌도 이제 빨갛게 조금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같이 붙여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반등도 화끈하게 좀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증시 상황도 좋아야 되겠고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시장을 조금 답답하게 만들었던 재료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좀 잘 올라왔는데요. 다우 지수가 0.98%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도 1.0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둘 다 이제 상승 출발했고요. 그 다음에 장 초반에 조금 상승하다가 장 후반부에는 이제 아침 시점으로 이제 내려앉으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제 1%씩 상승을 했는데, 시작 출발이 거의 1%대 상승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 초중반에 조금 더 올랐다가, 후반부에는 다시 원점 회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건 분위기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뭔가 악재가 대단한 부분이 해소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우리는 합의를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합의를 이뤄냈다. 자, 그러면서 법안 표결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이르면 오늘 마무리되길 바란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어차피 디폴트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빠르게 진행되면 좋죠. 그 합의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12월 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급한 불은 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연말쯤 되면은 또 11월 달쯤, 다음 달이겠네요. 다음 달 한 중반쯤 되면 또 이거 가지고 북적북적 시끌시끌 하겠습니다만, 당장 일단 급한 불은 껐다라는 부분이고, 어쨌든 그때가 또 되더라도 똑같습니다.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가서 또 이제 어차피 합의가 된 부분이지만 아예 정식적으로 합의를 하자 해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디폴트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합의에 대한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디폴트가
네, 될 수는 없는 부분, 즉 부채 한도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번 합의안에는 부채 한도를 4,800억 달러 상향을 하자. 자, 뭐 이제 그냥 유예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채 한도까지도 상향을 시켜줬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지금 4,800억 달러를 이제 상향을 시켰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는 뭐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채 한도가 28조 8,800억 달러로 높아지는 부분이겠죠. 네, 기존의 부채 한도가 28조 4천억 달러였는데 이제 4천억 달러가 더 늘어났다. 4천억 달러면 얼마 정도 되나요? 뭐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한테 맡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계산 한 번씩 해보세요. 얼마나 늘어났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아무튼 이런 비상조치가 일단 뭐 디폴트를 막아냈다는 부분 때문에 그럼 그렇지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이제 국채 금리 같은 부분들은 지금 1.57 뭐 보통 때 같았으면은 금리 많이 올라갔다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을 수도 있겠는데 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험자산 선호 현상 또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기술주들은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금리에 뭐 반응하는 그런 기술주들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전통적인 어떤 재료를 가지고는 있겠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도 맞는 것 같겠죠. 자, 어쨌건 가장 골치 아팠던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가장 걱정스러웠던 그런 재료가 이제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다. 물론 한시적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급한 불은 껐다. 급락에 대한 반등 준비는 만들어졌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경제 지표도 한번 살펴보죠. 지금 9월달 민간 고용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라고 되어 있죠. 어제. 그 다음에 오늘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좀 줄어들었다. 자, 뭐 일단 민간 고용은 늘어났는데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어들었다. 이 부분. 자,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8,000명 감소해서 32만 6천명이다. 자, 예상치가 34만 5천명이었는데 실업수당 청구자 건수가 줄어들었다. 이게 뭐예요? 고용이 좋아졌다는 얘기겠죠. 그죠? 민간 고용도 늘어나고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었다. 예상치보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고용도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고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가 한번 이제 또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만 해석하겠다 그러면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고용 지표가 지금 9월달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5.1%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5.2%였거든요. 실업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4%대로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에 대한 부분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뭐 가을철 지나면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그냥 이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실업률이 만약에 4.5%, 4.4%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연준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단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연준이 이야기했었던 인플레이션과 고용 이 두 가지가 다 완벽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금리 인상은 무조건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해서 시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게 시장이 받아들일 충격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으로 좀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금리 인상은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뭐 여기에서 파생되는 업종군들 뭐 보험주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계속 들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의 초반부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은 어쨌건 악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상승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기조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두세 차례 진행되고 나서 이제 시장 상황이 더 많이 좋아져 있을 때 그럴 때부터는 이제 조심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단계는 좀 멀리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조금씩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단기 조정에 대한 또는 단기 악재, 돌발 악재 이런 것들에만 좀 주의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딱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이제 다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걱정거리도 해소가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네,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 오늘까지 해서, 이제 오늘까지 반등이 이어지게 된다라면, 투자자들이 훨씬 더, 가벼운 분위기로 더, 회복세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변동성이 생길 수 있겠지만은, 또 오늘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변동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만큼 강하게 오르지 못하는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반등을 연결시켜가는 그런 움직임들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의 변동성만 조금 조심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볼게요. 급락장에서 B2 반대 매매가 쏟아졌다. 제일 안타까운 소식이 이거예요. 반대 매매가 쏟아졌다는 거. B2에 대한 반대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동시호가에서 뭐, 하한가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반대 매매를 걸어 놓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하한가에 걸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하한가에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만큼 반대 매매가 무지막지하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전 시간에서 이제 동시호가 상황을 좀 보게 되시면, 참 이게 굉장히 좀, 네, 무서운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야, 반대 매매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거는 투매의 어떤 양상보다도 반대 매매는 그냥 강제로 뺏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수 같은 부분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반등이 일찌감치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미적거렸던 것은 한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더 뺏어먹기 위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급락 이후에 중간에 한번 쉬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날 이후에 지금 3일째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 다 끄집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한 건 다 죽여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으로 들어간 것도 다 털어먹는 상황이 되는 부분이겠죠. 이 신용 물량들, 이렇게 미수로 들어간 물량들, 이런 건 못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티게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물량을 뺏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제 물량을 뺏기게 되면 상당히 기분도 더럽거니와 손실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원금 손실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그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게 있습니다. 반대 매매. 이렇게 물량을 털어낸 걸 도대체 누가 받았을까? 그거 생각하면 소름 돋지 않습니까? 내 물량을 뺏어갔어. 개인들 물량이 이렇게 이런 악성 매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빚내서 그냥 종목에 딱 정체되어 있었던 그 많은 물량이 반대 매매로 훅 떨어져 버렸어. 자,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상당히 많은, 그런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 공매도를 쳐가지고까지 주가를 떨어뜨려서 반대 매매를 나오게 만든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을까? 자, 이거를 생각하면은 정말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런 반대 매매 급증에는 뭐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국 정부의 뭐 테이퍼링, 뭐 내년 금리 인상에 더해서 뭐 중국의 경기 둔화 뭐 등등등 국내 증시의 급락 영향이 크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웃기는 소리고요. 네, 차익 실현과 함께 공매도 때려버리면은 답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살살 빠지게 되면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짧은 시간 내에 급락을 시켜버리면 뭐 대응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거든요. 그냥 하는 순간 뺏겨요. 그리고 뭐 어디서 뭐 돈을 구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겠죠. 그냥 바로 전화 오는 거야. 돈 있어요? 돈 넣으세요. 없으면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 들어갑니다. 네. 못 버티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급락하게 되면 일단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뭐야. 더 빠지네?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던지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멘탈을 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 멘탈을 꽉 붙잡고서, 어차피 투매? 어차피 급락? 이렇다면 버텨. 여러분들이 만약에 빚내서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겁나서 일단 매도가 되거나 아니면 강제 청산이 되는 입장이겠습니다만, 내가 빚내서 투자하는 게 아니야. 내 돈 갖고 투자하는 거고, 죽일 테면 죽여봐, 이 새끼들아. 어차피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법적으로 여러분들을 주식을 팔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파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나쁜 놈이 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악마는 마음속에 있는 거죠. 뭐 그 옛날 유머인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려나 모르겠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누가 나보고 나가라고 그럴 거야? 딱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내 주식 내 돈으로 내가 갖고 있다는데 누가 나보고 팔라고 그런 거 안 팔겠어. 물론 이제
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내가 괜찮은 주식, 좋은 주식 갖고 있는데 뭐 생각보다 이상하게 뭐 이게 막 그러고 있어.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면 아유 뭐 이러다가 또 많은 거지 뭐 이러다가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가지 뭐 결국에는 그 물량 누가 받아가는 거야? 니들이 받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면 네 내가 여기서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빚내서 투자하는 거 이번에 얼마나 무서운지 조금 경험을 간접적으로나 또는 직접적으로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용을 써서 투자를 하게 되면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서 좀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투자하는 기간이 또 기회가 따로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어지간한 시점에서는 신용을 써서 투자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투자가 되진 않는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 내가 욕심이 나기 시작할 때 그럴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 대중과 반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1년 전으로 회귀를 했다. 네, 1년 전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네, 상승을 모두 다 반납했다. 야, 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삼성전자 이런 것도 문제고요.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목표 주가 하향이라는 거 있죠. 시장 안 좋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의 상승이 더 빨리 진행될 것 같다. 시장이 바닥이 더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목표 주가를 계속 하향시키고 있고 시장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안 그래도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또는 무서워 죽겠는데 막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해. 시장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가 하라고 얘기해. 막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팔고 싶죠. 네, 주식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아, 얘가 주식 안 된다. 큰일이다. 여기 내가 그냥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냥 간신히 마음을 붙잡고 있는데 누군가 또 그 얘기를 듣고 갖고 여보 주식해? 당신 주식해? 야, 너 주식하냐? 아, 야, 지금 큰일 났댄다. 너 그거 왜 계속 갖고 있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또 떨어지면 거 봐라 팔라고 했지 뭐 그러면서 네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증권사 리포트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부분만 참고하면 돼요. 목표 주가 이런 건 다 띄워버리세요. 증권사는 머리와 꼬리는 다 잘라버리고 몸통만 취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회사가 뭘 영위하고 있고 사업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다. 등등에 대한 어떤 그 분석 자료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목표 주가.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얼마가 된다. 정말 터무니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지금 뭐 10만 원인데 20만 원까지 간다. 막 왜냐면 그때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그렇게 막 때려버려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막 몰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증권사는요,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내려갈 때는 더 내려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냥 초보 투자자들이 휘둘리게 되면 그냥 올라간 때 더 올라간다 그러고 샀다가 물리고요. 내려갈 때 더 내려간다 해서 팔다가 네 결국엔 물량 다 털리는 상황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17만원에서 12만원으로 목표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뭐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지는 모습 보통 이제 12만원대 정도인 것 같아요. 뭐 가장 많이 이제 그 목표 주가를 제시한 데가 이베스트 투자증권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여기 11만 5천 원이네요. KTB가 가장 높게 났네. 15만원에서 14만원으로 낮췄다. 근데 목표 주가를 낮췄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도 17만원 목표 주가 제시했다가 이제 12만 5천 원으로 낮췄다. 네, 그 다음에 강력 매수 의견도 제외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그나마 좀 낫네요. 근데 뭐 목표 주가 낮춰도 전부 다 매수 의견은 유지한다. 왜? 지금 현재 주가보다 낮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 얘기 많이 하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제 저점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10만 원 정도 나왔을 때 뭐 조금 사봅시다. 지금 저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매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드렸지만 지금 위치보다도 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3분기 실적도 어떻게 보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죠. 이번에 3분기 예정 영업이익이 4조 원대 나오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4분기 이후에 최대 수준이 있다. 실적 계속 증가하고 있다. 뭐 등등등인데 목표 주가를 계속 낮추고 있어. 왜? 현재 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높게 잡고 있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목표 주가 높게 있으니까 니들이 계속 사라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그런 부분들이 통하지 않겠죠.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는 게 일단 맞습니다. 그래서 관망에 대한 전략들을 가져가시는 게 맞겠고, 이제 접근을 하고자 하실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진행을 하셔야지 됩니다. 완전히 떨어진 시점에서 이제 매도가 멈춘 시점이라거나 그럴 때는 이제 뭐 살짝, 네, 조금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괜찮긴 하고요.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갈 때는 추세가 상승을 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매수 의견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 관망을 하시거나 좀 쳐다보시는 입장이 맞는 거예요. 대신에 기업의 어떤 실적적인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업은 무조건 저평가가 됩니다.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져. 이건 무조건 저평가거든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언제고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꼭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다 떨어뜨리고 있는 것들 보시면은요, 잘 한번 보세요. 실적이 정말 나빠졌다거나 아니면 뭐 기업이 개판을 쳐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은 것들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 업황도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증권사 리포트가 이제 목표 주가를 낮췄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들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저평가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기업의 내용이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된다면 언제고 매수 타이밍이 오겠구나. 딱 계속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 때나 매수해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꼭 타이밍을 잘 노려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이 이제 디폴트 합의를 이뤄내면서 주가가 상승세로 진행이 됐고요. 굵직한 악재가 마무리되면서 그나마 좀 한숨을 돌리는 또는 연속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급락장에서 반대 매매가 무지막지하게 쏟아졌는데, 일단 반대 매매가 많이 쏟아졌다는 것은 악성 매물이 좀 소화됐다, 또 밑에서 받아먹은 물량들이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주가의 상승, 뭐 주가의 상황에서는 조금 더 좀 건전해졌다, 뭐 이렇게 건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말 뭐 아까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경각심을 꼭 우리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1년 전에 회귀했다, 뭐 얘기가 나왔는데, 뭐 꼭 하이닉스뿐만 아닙니다. 이제 목표 주가가 낮춰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무조건 목표 주가 낮춰졌다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고요.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주가가 떨어졌다.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저평가 국면을 만들어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고요. 목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당장 매수는 들어갈 수 없겠지만 잘 살펴보고 기회를 잡아낸다면 수익을 좀 제법 짭짤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 주가 떨어뜨려 놓게 되면은 개인들은 접근 안 해요. 그러면은 이놈들이 그 상황을 노려가지고 물량 계속 뺏어 먹고 지들 배를 채우겠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물량 다 찼다 싶으면 그때 올라가는 게 그런 게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고요. 아유, 그놈들 나쁜 놈들 욕할 거 없어요. 어차피 뭐 이게 돈 없고 돈 먹게 안 한 이런 정글 같은 시장, 특히 주식 시장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빚내서 투자해가지고 손실 났어. 이거 내 전세 자금인데요. 이거 정말 없으면 안 되는 돈인데요. 뭐 제 수술비인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는 절대 돈 돌려주지 않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성장주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말 것을 권한다. 해당 기업의 실적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주가가 크게 상승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이다. 이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주가에 반영돼서 많이 올랐으면 욕심 부리지 말자. 아시겠죠? 근데 뭐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제 올라간 거 보고들 많이 사시는데 지금 자리만 봐서 그래요. 과거에 얼마부터 올라왔는지, 최근에 얼마부터 올라왔는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많이 올라왔다면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호재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것이다. 그러면 나는 끝물에 들어가서 그냥 설거지하러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당하지 않도록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주말장이라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참고하시고요.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오늘도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